한종민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옥스퍼드 나노포 시퀀싱의 원리부터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인 에피투미 소프트웨어까지 옥스퍼드 나노포 시퀀싱의 전반적인 시퀀싱 및 데이터 어널리시스 워크플로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노포 시퀀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명과학에서 연구의 목표는 이제 생물의 생물학적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보건, 농업, 산업, 환경, 보안, 교육,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제 해결의 핵심 토대가 되는데 생물학적 이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전체입니다. 네, 이유는 이제 센트럴 도그마, 즉 유전체인 DNA에서 mRNA가 전사가 되고 mRNA에서 단백질이 번역되면서 이제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는데 유전체는 생명 현상의 가장 근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포 테크놀로지는 현장, 연구실, 그리고 환경 등 모든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적용 분야로는 지놈 어셈블리, 에피제네틱스, 진 익스프레션, 싱글셀, 그리고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과 스플라이싱 베리에이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홀지놈 시퀀싱, 홀 트랜스크립톰, 타겟티드, 그리고 메타지노미스까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포어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SMP 및 인델, 메틸레이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과 페이징,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게는 20 베이스 페어부터 길게는 3 메가 베이스 페어 이상까지 리드랭스에 제한이 없이 시퀀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노포어 시퀀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노포어 시퀀싱은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시퀀싱,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까지 엔드투엔드 플랫폼으로 모든 보완하는 포괄적인 솔루션. 공정상도 전부 다 정규사를 어떻습니까? 않지 않았나? 네, 다음으로는 나노포어 시퀀싱의 원리입니다. 나노포어 음, 시퀀싱의 원리는 라이브러리로 제작된 DNA 또는 RNA 스트랜드가 나노포어를 통과할 때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변화되는 정기적인 신호, 즉 스키그를 인식해서 염기 서열을 시퀀싱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DNA의 경우 초당 약 400에서 450 베이스 페어, RNA의 경우 초당 110에서 130 베이스 페어의 속도로 시퀀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퀀싱 결과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노포어 시퀀싱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PCR 뿌리로 네이티브 DNA 또는 RNA를 시퀀싱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드랭스 제한이 없이 네이티브 DNA 또는 RNA를 시퀀싱함으로써 메틸레이션 정보까지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나노포어 시퀀싱은 롱리드 시퀀싱이 가능하고 메틸레이션 정보를 동시에 얻음으로써 기존의 숄리드 시퀀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옥스퍼드 나노포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포어의 모든 장비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 기술, 즉 나노포어 기반의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작동됩니다. 미나이온 디바이스는 소규모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적합하고 하나의 미나이온 플로우셀에 최대 50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이온 디바이스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내장되어 있고 최대 5개의 미나이온 플로우셀을 한 번에 시퀀싱이 가능하며 최대 250기가 베이스 페어까지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반면 프로메사이온 디바이스는 대규모 분석에 적합한 장비로 프로메사이온 2 시리즈는 2개의 플로우셀을 최대로 580기가 베이스 페어까지 생성이 가능하고 프로메사이온 24 디바이스는 최대 24개의 프로메사이온 플로우셀을 한 번에 시퀀싱이 가능하여 최대 7테라 베이스 페어까지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 휴먼 지놈 기반의 홀지놈 시퀀싱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미나이온 NK1B 장비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소형 시퀀서라서 네, 컴포터블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LED를 통해서 유저가 직관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티어를 통해 온도를 조절하므로 10도에서 35도까지의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퀀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몰 지놈, 메타지노믹스, 그리고 타겟티드 시퀀싱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미나이온 MK1D는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고 USB-C 포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USB-C 포트가 메인보드에 필수적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또는 우분투를 권장하고 사양은 메모리 16GB 이상, 1TB의 SSD, 그리고 엔비디아 RTX 4070 이상의 GPU, 그리고 4코어 8스레드 이상의 CPU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실행과 대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장비는 그리다이온입니다. 해당 장비는 이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시퀀싱 장비로 최대 5개의 미나이온 플로어셀 또는 프롱글 플로어셀을 동시에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포지션에는 개별 제어가 가능해서 여러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최대 250기가 베이스 페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메사이언 2 시리즈입니다. 먼저 프로메사이언 2 솔로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또는 그리다이온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시퀀싱 장비입니다. 반면 프로메사이언 2 인테그레이티드는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일체형 장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워크스테이션 없이 전원과 인터넷 연결만 하면 즉시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장비입니다. 두 장비 모두 두 개의 프로메사이언 플로어셀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90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ONT에서 제공하는 최상위 시퀀싱 플랫폼인 프로메사이언 24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인간의 유전체 연구를 포함한 중대형의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시퀀싱 장비로 총 24개의 프로메사이언 플로어셀을 동시에 시퀀싱이 가능하고 실시간 시퀀싱 및 베이스 콜링, 그리고 메틸레이션 분석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로어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로어셀은 미나이온 플로어셀과 프로메사이온 플로어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미나이온 플로셀은 스몰 스케일 유전체 연구에 적합한 플로셀로 약 수십 기가베이스 페어 수준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메사이언 플로셀은 미나이온 플로셀에 비해 훨씬 많은 나노파워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백 기가베이스 페어 이상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 및 시퀀싱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플로셀을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먼저 미나이온 플로어셀의 경우 미나이온 또는 그리다이온 디바이스와 호환이 가능한 플로어셀입니다. 해당 플로어셀은 512개의 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2048개의 나노포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GDNA 시퀀싱의 경우 15에서 35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으며 울트라 롱리드 시퀀싱의 경우 10에서 20기가베이스 페어 정도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96개의 샘플을 바코딩해서 PCR 또는 PCR 뿌리 방식의 샘플을 한 번에 시퀀싱이 가능하고 특히 플라스미드 시퀀싱 분석에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메틸레이션 분석, 다이렉트 RNA 시퀀싱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메사이온 플로셀입니다. 일반적인 GDNA의 경우 100에서 200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고 메타지놈 샘플의 경우 200기가베이스 페어 이상, 그리고 N50 값이 50KB 이상인 울트라 롱리드 시퀀싱의 경우 50에서 100기가베이스 페어의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RNA 분석에서도 유용합니다. 먼저 cDNA의 경우 100밀리언 이상의 리드수를 얻을 수 있으며 아이소폼 레벨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메틸레이션, POLC 기반의 크로마틴 구조 분석, 그리고 다이렉트 RNA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로우셀 워런티 및 리턴 절차입니다. 먼저 플로우셀 워런티입니다. 미나이온 플로우셀은 납품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플로우셀 체크를 진행해 주셔야 되며 800개 이상의 포어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메사인 플로셀은 납품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플로셀 체크를 진행하셔야 되고 5,000개 이상의 포어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플로셀은 보상 교환이 가능하고 플로셀 체크에서 플로셀 자체가 불량으로 확인이 될 경우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셀 리턴 절차입니다. 반품 절차는 세척, 플로셀 포장, 반품 신청서 작성, 플로셀 반품 순으로 이루어지며 플로셀 세척은 옵셔널 선택으로 포장해 주신 다음에 저희 측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본사 쪽으로 반품 신청서 작성을 해서 반품 드리는 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셀 워싱 키트입니다. 플로셀을 와싱하는 이유는 이제 플로셀 사용을 최다하여 하나의 플로셀에서 최대의 데이터 아웃풋을 얻기 위해 진행이 됩니다. 플로셀 와싱 키트는 라이브러리 스트랜드를 분해하는 뉴클레이즈로 최대 99.9%의 DNA 템플레이트가 제거되며 따라서 동일한 플로셀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로딩해서 다시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DNA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RNA의 경우 플로셀 와싱 키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NA 버전의 플로우셀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한번 로딩하면 플로우셀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72시간까지 시퀀싱을 진행하여 최대 데이터 아웃풋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은 시퀀싱을 진행하기 위해 DNA 또는 RNA 샘플을 나노포어 시퀀싱과 호환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라이브러리 프랩은 시퀀싱 어댑터를 부착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어댑터에는 모터 프로테인이 결합되어 있어 이 모터 프로테인이 DNA 또는 RNA 스트랜드를 일정한 속도로 나노포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DNA O' 엔드 부분에 모터 프로테인이 포함된 어댑터가 붙게 되고 따라서 5-에서 3- 방향으로 시퀀싱이 진행됩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퍼 시퀀싱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을 제공하며 실험 목적에 따라 DNA 또는 RNA 시퀀싱에 맞는 최적의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DNA의 경우 최대 데이터 아웃풋을 얻고자 하실 때는 라이게이션 시퀀싱 킷, 빠른 분석에는 래피드 시퀀싱 킷, 울트라 롱 리드 시퀀싱에는 울트라 롱 DNA 시퀀싱 킷이 적합합니다. 반면 샘플의 양이 적거나 또는 타겟 시퀀싱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래피드 PCR 바코딩 킷과 16S 바코딩 킷이 적합합니다. RNA의 경우 이제 다이렉트 RNA 시퀀싱 킷과 메틸레이션 분석 또는 베리언트 스플라이싱 분석에 적합하고 최대 데이터 아웃풋과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얻고자 하실 때는 cDNA PCR 시퀀싱 킷이 적합합니다. 네, 먼저 DNA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에 사용되는 킷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이게이션 시퀀싱 킷은 정확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입니다. gDNA 또는 앰플리콘 시퀀싱에 적합하고 PCR 뿌리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일 샘플 분석에는 라이게이션 시퀀싱 킷을, 다중 샘플 분석에는 네이티브 바코딩 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6회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한 구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래피드 시퀀싱 킷입니다. 이 키트는 빠르고 간편한 gDNA 및 앰플리콘 시퀀싱을 위해 설계되었고 가장 큰 장점은 짧은 준비 시간입니다. 트랜스포전 기반의 형식으로 DNA 프래그멘테이션과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엔드 프랩 단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샘플 분석에는 레피드 시퀀싱 킷을, 다중 샘플 분석에는 레피드 바코딩 시퀀싱 킷을 사용하며 모두 PCR 프리 방식으로 총 6회의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울트라롱 리드 시퀀싱 킷입니다. 해당 킷은 4메가베이스 페어 이상의 울트라롱 리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이고 N50 값이 50KB 이상으로 시퀀싱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그리고 리피테이티브 리즌, 진 어셈블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6S rRNA 시퀀싱 키트입니다. 해당 키트는 메타지노믹스에서 미생물 종의 다양성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16S rRNA 유전자의 전체 베리언트 리즌을 타겟하여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미생물 군집 분석에 적합하고 총 24개의 바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번에 24개 샘플까지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고 총 6번의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샘플링입니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서열만 선택적으로 시퀀싱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서열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윈도우 소프트웨어에서 관심 영역이 포함된 배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시퀀싱 중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타겟 서열이면 계속 시퀀싱이 진행되고 아닐 경우는 반대로 뱉어내서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체 유전체의 1에서 10% 이하의 타겟 영역을 집중적으로 시퀀싱할 때 효율적이고 타겟 유전자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RNA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입니다. 네, 옥스퍼드 나노포에서 제공하는 RNA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은 총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키트는 샘플의 특성, 시퀀싱의 목적, 그리고 스루풋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RNA 시퀀싱 킷의 경우 폴레이 테일이 있는 네이티브 RNA를 시퀀싱할 수 있어서 베이스 모디피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은 선택 사항으로 분석 목적에 따라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cDNA PCR 시퀀싱 킷입니다. 4나노그램 수준의 적은 인풋 양으로도 높은 데이터 아웃풋 생성이 가능하고 10x 지노믹스 싱글셀 프로토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CR cDNA 바코딩 킷은 cDNA PCR 시퀀싱 킷의 멀티플렉싱 킷으로 최대 24 샘플까지 다중 샘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노우 소프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노우 소프트웨어는 시퀀싱 디바이스의 제어부터 데이터 콜렉션, 실시간 분석, 그리고 어널리시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통합 소프트웨어요. 4가지 주요 기능은 하드웨어 체크, 플로셀 체크, 스타트 시퀀싱, 그리고 어널리시스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체크입니다. 하드웨어 체크는 장비와 연결된 컴퓨터의 성능 및 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시퀀싱 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셀 체크입니다. 플로우셀 체크는 플로우셀의 멤브레인 인테그리티와 시퀀싱이 가능한 토탈 포어스를 확인하여 플로우셀의 시퀀싱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타트 시퀀싱은 시퀀싱 옵션을 설정하고 시퀀싱 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샘플 시트나 커스텀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시퀀싱 런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널리시스입니다. 어널리시스는 시퀀싱 후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포스트 베이스 콜링을 수행하거나 디멀티플렉싱, 그리고 얼라이먼트 등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하드웨어 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체크는 시퀀싱을 시작하기 전 장비의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컨피규레이션 테스팅 셀이라고 하는 하얀 색깔의 CTC를 장비에 장착해서 수행합니다. 하드웨어 체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비에 CTC를 장착한 후 민노 소프트웨어의 우측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CTC가 장비의 각 포지션에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하드웨어 체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성공적으로 하드웨어 체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위치에 녹색 체크 표시와 함께 하드웨어 체크 패스드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드웨어 체크는 장비와 워크스테이션을 분리하였다가 다시 연결하였을 때는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로셀 체크입니다. 네, 플로셀 체크는 시퀀싱을 진행하시기 전에 플로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히 멤브레인의 손상 여부와 활성화된 나노포어 개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내 플로셀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활성화되고 해당 화면에서 시퀀싱에 사용하고자 하는 플로셀의 아이디와 타입을 확인한 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플로셀 체크 과정에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플로셀 체크 결과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플로셀 QC를 통과하지 못한 플로셀 QC failed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란색 느낌표로 상태가 표시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액티브 포어 수가 단 27개로 워런티 기준인 800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플로셀로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셀 QC 패스드입니다. 이 경우 초록색 체크 표시로 상태가 표시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1490개의 액티브 포어가 확인되었고, 즉 워런티 기준인 800개 이상의 액티브 포어가 확인되어 해당 플로셀로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색 물음표로 상태가 표시된다면 아직 시퀀싱 플로셀 체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플로셀 체크를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포어 스캔과 플로우셀 체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로우셀 구조를 살펴보면 플로우셀은 웰과 일렉트로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웰에는 각각의 일렉트로드와 싱글 나노포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채널은 4개의 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나이온 플로우셀의 경우 총 512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최대 2048개의 나노포어, 즉 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메사이언 플로셀의 경우 총 2675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700개의 웰, 포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어 스캔이란 시퀀싱을 시작할 때 각 채널에서 생성되는 전류를 분석해서 어떤 웰에서 시퀀싱을 시작할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퀀싱의 스크립트는 이 포어 스캔의 단계로 시작이 됩니다. 즉, 포어 스캔은 시퀀싱 시작 전 이제 활성화된 채널에서 포함되어 있는 웰 중에 가장 시퀀싱에 적합한 하나의 웰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플로셀 체크는 플로셀의 전체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트 시퀀싱 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퀀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시퀀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만약 설정된 샘플 시트가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Start from a sample sheet 기능을 활용해서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시퀀싱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시퀀싱 런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민노 소프트웨어 화면에서 실험 이름과 샘플명을 입력하고 사용한 플로셀의 위치와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할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을 선택합니다. 라이게이션 시퀀싱 킷, 레피드 시퀀싱 킷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실제 실험에 사용하셨던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키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스 콜링 모델, 얼라이먼트의 여부, 바코딩, 그리고 필요시 어댑티브 샘플링과 같은 고급 옵션을 설정해서 맞춤형 시퀀싱을, '시퀀싱을' 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스 콜링 모델, 얼라이먼트의 여부, 바코딩, 그리고 필요시 어댑티브 샘플링과 같은 고급 옵션을 설정해서 맞춤형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런 타겟을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시퀀싱을 언제 종료할지 조건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 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목표한 데이터 아웃풋에 도달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저장 경로 및 저장할 파일 포맷을 지정합니다. 네, 원시 데이터인 팝5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 패스트 파일, 5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파스타큐, 뱀, 크램 등 다양한 포맷을 선택할 수 있고, 파일 저장 주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터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Q스코어 기준이나 리드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지정해 원하는 품질의 데이터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널리시스입니다. 네, 먼저 민노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스트 시퀀싱 어널리시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먼저 포스트 베이스 콜링입니다. 베이스 콜링은 정기적인 신호를 실제 연기 서열로 변환하는 단계이고 세 가지 베이스 콜링 모델을 선택해서 베이스 콜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메틸레이션을 위한 옵션도 제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코딩입니다. 바코딩의 경우 여러 샘플을 멀티플렉싱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시퀀싱 데이터에서 각각의 샘플을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는 레퍼런스 또는 관심 영역의 지놈 시퀀싱 결과를 얼라인하여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하단의 예시처럼 파스타 파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따라서 민노우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시퀀싱부터 레포트 생성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먼저 실시간 QC 기능으로 데이터 생성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유연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 콜링 단계에서는 정기적 신호를 연기 서열로 변환하여 필요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고 모디파이드 베이스 정보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시간 분석을 통해 어댑티브 샘플링, 얼라이먼트, 바코드 디멀티플렉싱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레포트 기능을 통해 강론의 QC 결과를 요약 리포트로 제공해서 분석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퀀싱 진행 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노우 소프트웨어에서는 시퀀싱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퀀싱 런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실험 리스트와 각 샘플의 액티브 포어 수, 그리고 시퀀싱 종료 예상 시간 등이 표시되며 전반적인 시퀀싱 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스테이터스 패널에서는 각 채널의 상태가 색상으로 표시돼서 시퀀싱 중인 채널과 인액티브 채널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 시퀀싱 런 진행 시에 생성된 누적 데이터 아웃풋, 채널 활성도의 변화, 시퀀싱 퍼포먼스 등 시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유저가 시퀀싱 진행 시에 문제를 초기에 인지하고 즉각적인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먼저 채널 패널은 각 채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밝은 녹색은 DNA나 RNA가 실제로 포어를 통과하여 시퀀싱 중임을 의미하고 짙은 녹색은 아직 스트랜드가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활성 상태인 채널 포어를 뜻합니다. 하늘색이나 흰색은 이제 비활성화된 채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대부분 밝은 녹색의 채널 스테이터스가 보인다면 라이브러리 준비가 잘 되어 활발하게 시퀀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반대로 짙은 녹색이 많이 채널 스테이터스에 관찰이 된다면 로딩된 라이브러리 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넓은 하늘색 패턴은 버블 유입으로 플로셀 프라이밍 과정이나
라이브러리 로딩 과정에서 버블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널 패널은 실시간으로 시퀀싱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이제 시퀀싱이 완료된 후에는 생성된 시퀀싱 런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싱 런 리포트는 민노우 소프트웨어에서 시퀀싱 런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퀀싱 리저트 요약입니다. 해당 리포트에는 시퀀싱 런에서 생성된 전체 데이터량, 베이스 콜링 비율, 그리고 시퀀싱 런에 소요된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런 피규레이션에서는 시퀀싱 런에 사용된 플로셀 타입,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 킷의 정보, 베이스 콜링 설정 등 시퀀싱 진행 시에 설정한 옵션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Q스코어 히스토그램을 통해 토탈 리드의 퀄리티 분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외에 포어 헬시, 포어 스캔 그래프 등을 통해 시퀀싱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노우 소프트웨어의 시퀀싱 런 리포트는 시퀀싱 런의 전반적인 상태와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시퀀싱 데이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팝5 파일은 ONT 전용 포맷으로 로우 시그널과 메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원시 데이터로 리베이스 콜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일 사이즈가 크고 기존의 FAST5 파일에 비해서 라이팅과 리딩 속도가 높고 그리고 저장하는 공간은 적게 차지하는데 저장되는 생성량이 많아 ONT가 전용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ASTA-Q 파일은 이제 베이스 콜링된 서열과 Q스코어를 포함한 기본 저장 포맷이고 벤과 크램은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특히 크램은 용량이 작고 메틸레이션 데이터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과 분석 필요에 맞게 파일 저장 포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민노우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인 에피투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투미는 옥스퍼드 나노포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툴로 직관적인 UI와 사전에 설정된 워크플로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결과는 직관적인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아웃풋 파일은 표준 형식으로 제공되어 다른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에피투미는 클라우드 또는 로컬 환경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고 시퀀싱을 진행하고 난 후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물론 실시간 분석도 지원합니다. 또한 커맨드 라인 기반 실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에피투미에는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분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먼 지네틱스에서는 트리오 분석, 변이 분석을 지원하고 베이직 태스크에서는 얼라인먼트 및 베이스 콜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지노믹스와 16S 워크플로우에서는 환경 시료와 같은 복합적인 시료 분석에 적합합니다. 또한 퀄리티 체크, 트랜스크립톤 분석, 타겟 시퀀싱, 인펙셔스 디지즈, 그리고 지놈 스트럭처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 목적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제는 에피토미 분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피투미는 민노우 소프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컬 또는 클라우드 중 선택해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 분석은 내부 보안이 이제 중요한 기관이나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 경우에 적합하고 결과 리포트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분석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워크스테이션 성능이 부족한 환경에서 유리합니다.
즉, 에피투미는 연구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직관적 레포트를 통해 신속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에피투미는 기본 워크플로우 이외에도 GitHub 연동을 통해 새로운 분석 파이프라인을 에피투미 분석 툴에 설치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즈 워크플로우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워크플로우 창에서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GitHub 주소를 입력하거나 투미 파일을 불러와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한 워크플로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로컬이나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고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분석법이나 최신 분석 방법을 테스트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네, 따라서 에피투미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서 GitHub에 연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워크플로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노포어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다양한 바이오인포메틱 워크플로우를 NF 코어 기준에 따라 넥스트플로우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의 일관성과 재현성이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GitHub에서 직접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설치하거나 자신이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공유해 데이터 분석의 협업과 연구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ONT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